네, 피부 생리학 11강 3차 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11번째 강의는 피부와 활성산소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피부와 활성산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특히 이제 활성산소가 어떻게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피부를 어떻게 손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요 3차 시, 세 번째 시간에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조금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런 것들, 또 그 활성산소의 작용이 이점은 뭐고 또 폐해는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활성산소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는 피부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들,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특히 활성산소종이라고 얘기하는 프리레디칼의 반응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프리레디칼은 피부에 자외선 작용으로 많이 생성이 돼요. 피부에 자외선이 쬐어졌을 때 그때 피부 내에서 이제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프리레디칼, 그러니까 반응성이 굉장히 큰 형태의 그런 어떤 활성산소종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피부에 활성산소종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원래 우리 피부 내에는 활성산소종을 갖다 방어하는 그런 이제 항산화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들 방어 체계들은 자외선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항산화 방어 체계가 더 이상 작동을 하는 데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방어를 미처 못하게 돼서, 그래서 남게 되는 활성산소종들이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또는 DNA 같은 이제 세포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 기능이 변질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라든가, 또는 아토피라든가, 또 피부에 뭐 여러 가지 그 침착 효과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갖다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피부에는 자외선 조사, 자외선을 쬐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자외선 조사를 갖다 이제 받게 되면 바로 피부 항산화제를 고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게 되고, 또 항산화제 고갈뿐만이 아니라 활성산소를 갖다가 많이 생성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촉진시키니까는 우리가 가능하면 피부는 자외선 노출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활성산소종, 활성산소종은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지질, 지질, 피하지방층이라든가, 피부에 이제 조금만 뚫고 들어가면 이제 나오죠, 그렇죠?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이제 피하지방층인데, 피하지방층에 많이 존재하는 지질들, 이런 것들을 과산화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질 과산화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지질의 불포화 지방산 겹사슬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그러면서 생성이 되는 지질의 과산화 레디칼, 이런 것들은 지질 과산화 반응을 갖다가 촉진을 시키고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질에 대한 그런 영향뿐만이 아니라 단백질하고도 반응을 해서 중요한 효소라든가 또는 수용체, 이런 시스템의 기능을 갖다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지질 과산화 반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이런 영향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막지질의 과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손실이라든가 지질 유동성의 감소, 또 막의 투과성을 갖다 이제 변질시킨다라든가, 막과 관련된 효소에 대한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온 전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꾀하고 하위 세포로부터 물질의 방출이나 또 지질 히드로 과산화물로부터 세포 독성 대사산물을 갖다 만들어내는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종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여러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특히 피부에도 이런 이제 지질의 과산화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갖다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는 단백질을 또 산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 발생계에다가 이제 단백질을 노출시키면 반대로 얘기하면 단백질이 산소종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개개의 아미노산 겹사슬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 사슬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고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켜서 원래의 그 형태가 아니라 이상한 형태로 꼬이게 하거나 또 그 구조를 갖다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효소의 활성을 갖다가 손상시키거나 또는 수용체 단백질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뭉치게 하거나 또 교차 결합을 시킨다라든가 또는 단백질 분해나 분열을 시킴으로써 세포막이나 세포 기능의 변질을 갖다 이제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기도 해요. 또 이온 항상성에 영향을 갖다 이제 끼치기 때문에 이온 중에 이제 칼슘 이온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 비교적 이제 유용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온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칼슘을 축적시키거나 또는 포스포리파제라고 하는 물질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의 칼슘 매개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것. 예. 칼슘에 작용하는 그런 것들 이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내에 이제 칼슘을 갖다가 축적시키는 그럼으로써 이제 대규모의 세포 손상을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 세포의 변질이라든가 그리고 초기 상해의 총체적인 악화를 갖다가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산화에도 이 활성산소종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향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제 결합 조직들, 뭐 특히 콜라겐이라든가 그 엘라스틴 같은 이러한 것들이겠죠. 바로 이러한 피부 결합 조직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활성산소종, 특히 일중항산소라고 얘기하는 저 산소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합 조직 분해 효소라고 하는 MMPs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합 조직 분해 효소 MMPs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더 해놨는데요. 요 MMPs는 뭐의 준말이냐면은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스 바로 이제 뭐 해석을 하게 되면 결합 조직 분해 효소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요 세포의 기질 금속을 갖다 함유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고요. 요 결합 조직 분해 효소라고 하는 MMPs는 젤라틴이라든가 콜라겐 같은 세포 조직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세포의 기질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뭐예요? 그 얘네들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젤라틴이라든가 콜라겐 이런 것들을 자꾸 분해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라든가 건강 상태의 균형 유지를 갖다가 이제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뭐 암세포의 침습이라든가 전이의 그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바로 이런 이제 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장벽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결합 조직 분해 효소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는 세포의 기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또 활성산소종에 의한
직접적인 결합 조직 성분들을 갖다 분해하거나 또는 절단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비정상적인 교차 결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노화도 촉진시키게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피부의 결합 조직 손상은 이렇게 결합 조직 분해 요소라고 하는 MMPS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콜라겐을 갖다가 산화시켜서 그래서 손상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콜라겐은 분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제 3중 나선으로 접혀진 세 개의 이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갖다가 이제 함유하는 형태의 이제 밧줄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콜라겐의 구조 앞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의 탄력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요 녀석들을 갖다가 이제 절단을 하거나, 이 활성산소중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절단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교차 결합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는 콜라겐의 산화적 손상은 결과적으로 주름 생성을 갖다가 수반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피부 노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 결합적 손상의 또 세 번째 그런 요소로는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산이 뭐죠, 여러분들? 계그의 일종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습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진핀의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루코사미노글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거의 일종의 이제 히아루론산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습작용을 하는 요 히아루론산의 사슬도 절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그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것이.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물체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들 사이에 공간에서 많은 양의 물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점탄성, 즉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하고 충격을 갖다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히아루론산을 활성산소종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히아루론산 그 연결 사슬이 절단이 되면서 분자량이 감소하고 점도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고유한 성질인 점탄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이 없는 그런 피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 감소 그리고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녀석은 피부에 굉장히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영향들을 갖다가 이제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DNA의 손상도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DNA도 손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DNA 정보에 따른 세포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들, 특히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으키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 DNA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기능 저하도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또 광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켜서 그래서 피부 탄력 감소라든가 또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을 가속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지질을 갖다가 어떤 이제 변화시키거나 또 단백질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손상시키거나 또 어떤 피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결합 조직들 이런 거에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DNA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여튼 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활성산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쪼이면 바로 타이로신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그래서 타이로신화제가 작용을 해가지고 도파라든가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결국 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데 작용을 갖다 촉진시키는 것이 또 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멜라닌 생성을 갖다 이제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진피에 염증, 침윤 반응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또 피부 진피층의 손상 작용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그런 활성산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생성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성이 된 활성산소가 결국은 이제 산화작용이니까 타이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연호석하고 같이 작용을 하면서 멜라닌 생성을 갖다가 촉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로신의 자동 산화 반응을 가속화시키고 그 결과적으로 기미나 주근깨를 갖다 과다 생성시키게 그리고 색소 침착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손상을 갖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 미치게 되는 그런 이제 작용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피부 항산화제를 갖다 이제 파괴를 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과잉 생성시키고 항산화 반어 시스템을 갖다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DNA와 같은 세포를 갖다 손상시킴으로써 피부 노화를 갖다 촉진하게 한다. 이러한 이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갖다 이루게 되는 그런 구성 성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괴, 즉 산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저거 표시가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됐네요. 위첨자라든가 O2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표시가 됐네요. 또 그 하이드록시 레디칼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질 과산화 반응을 갖다 촉진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수용소나 수용체의 시스템 기능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이나 DNA의 산화를 갖다 촉진시켜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합 조직,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결합 조직들,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이. 콜라겐은 우리말로는 교원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원질 대사에 작용해서 교원질을 파괴하는, 즉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이죠. 콜라겐은 뭐예요? 진피층에 존재를 하면서 이 진피층의 어떤 기둥 역할을 갖다 하죠. 그래서 탄력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콜라겐 변성과 결핍을 갖다가 초래한다.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를 갖다 채워주는 개그라고 하는 글루코스아미노글리칸드의 일종인 히아루론산 이런 사슬도 이제 절단을 하게 되면서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피부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갖다 촉진하게 되는 이러한 작용을 이제 이 활성산소종이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 하나로 나타내 본다면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을 이제 그래도 좀 한다면은 정상적인 과정,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물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는 활성산소종이 한시적으로 또 일부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피부라든가 그래서 그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접촉이 됨으로써 이 광노화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고 또 질병이라든가 또는 공해라든가 세균,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한 환경 요소들 또 어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활성산소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종들을 갖다가 이제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비타민 C 또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요 활성산소종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빨리 물로 이렇게 이제 안정된 물로 바뀌도록 하거나 걔네들의 폐해를 줄이는 역할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활성산소종의 어떤
그 기능, 반응성을 갖다 떨어뜨리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카탈라제나 킬레이트제들이 이제 작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된 물로 반응을 하도록, 물로 이제 만들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일부들은 이 항산화 방어막을 갖다 이제 뚫고서 결국 세포 또는 조직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갖다 파괴시키기도 하고 지질 가산화 반응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단백질 산화, 또 DNA 산화, 또 그리고 당류를 산화시키기도 하고 멜라닌을 생성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이 항산화제를 갖다 이제 파괴함으로써 효소나 비효소의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갖다가 이제 방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지질 가산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 산화, 세포막 파괴, 가산화물 생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단백질 산화를 통해서 티로신 산화라든가 또 콜라겐 절단이라든가 뭐 등등 또 DNA 산화를 갖다 통해서 세포를 갖다가 죽이거나 돌연 변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당류를 산화시킴으로써 히알루론산을 갖다 절단시키고 또 글루코스를 갖다가 산화시킨다라든가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멜라닌 생성을 갖다가 이제 촉진시킴으로써 기미나 주근깨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피부의 노화를 갖다가 촉진시키거나 또는 이제 성인병을 갖다가 유발시키기도 하고 급기야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나의 도표로 전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갖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활성산소종 작용을 갖다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활성산소종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을 한번 이제 모아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순환호흡기계는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동맥경화, 폐렴, 협심증 등 뇌신경계 같은 경우는 뇌경색, 간질뇌출혈, 파킨슨 등등. 소화기계는 위염, 위궤양, 또 위암, 간경변, 혈액계는 백혈병, 폐혈증, 고지혈증, 내분비계는 당뇨병, 또 부신대사장애, 그리고 우리 피부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또 일광 피부염, 또 광선 과민증, 색소 침착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 탄력 감소 이런 것들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안과계는 백내장 망막 변성증, 종양계는 흡연에 의한 암이라든가 화학 발암, 또 방사선 장애 이런 것들. 결합조직계는 우리 또 피부 내에서는 교원병이라고 얘기하는 콜라겐을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질병들도 이제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거 이외에도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백내장 몇 가지 또 보이죠? 만성 피로 증후군,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당뇨병 이런 이제 그 활성산소종에 의한 그런 이제 질환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활성산소 제고종을 체내에서 우리 체내 항산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이제 바꿔줌으로써 활성산소의 무제한 증가를 갖다가 막는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산소의 폐해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것들 우리 체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얘기됐어요. 그죠? 그 중에 일부가 카탈라제, 글루타치온과 같은 그런 이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갖다가 안정된 물로 바꾸거나 또는 걔네들의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외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음식물 같은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류들, 키위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또 파프리카라든가 그쵸, 고추도 비타민 C가 많다고 하죠. 또 비타민 E,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우리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갖다 섭취함으로써 이 항산화 활성을 갖다 높여서 무엇을 저해하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작용을 갖다 저해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당근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베타카로틴, 요것도 마찬가지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해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셀레늄 어디 많죠? 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산이나 빌리루빈 또는 글루타치온 이런 거 같은 그 기능을 갖다 얘네들의 이제 기능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바로 활성산소종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유형의 항산화물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방법, 즉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갖다가 이제 기울이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보통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방법으로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활성산소중이 어떨 때 많이 생성이 되는지 그걸 거꾸로 이제 하게 되면 하면은 되는 것이죠. 자외선이 활성산소중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가능하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 담배도 활성산소중을 갖다 생성시키는데 근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담배는 무조건 끊는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활성산소종을 갖다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니까는 가능하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고요. 또 TV라든가 컴퓨터, 여기에는 거기에 전자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활성산소종을 만들어내니까는 3시간 이하로 시청을 하고 또 그 이용 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과음, 그렇죠? 또 과식 이런 습관도 이제 줄여야 될 테고요. 그리고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절한 운동을 갖다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 몸의 이로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항산화 활성을 갖다 높이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항산화 물질을 갖다 함유하는 식품을 갖다 이제 섭취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졌네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주로 어떨 때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지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음주, 흡연, 또 과로, 대표적인 게 또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요. 경보 상태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비상 상태죠.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이때 활성산소 덩달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첫 번째 지름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 관리하면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연, 또 사람, 또 예술 작품을 꼽는데요. 자연을 벗삼아서 걷거나 하면서 자연을 즐기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서 친한 사람한테 수다를 떨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갖다 좀 해소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가짐으로써 활성산소 종의 어떤 생성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고 또 활성산소 종으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탄력 있고 건강한 또 우리 피부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